오늘 설명회를 다 듣고 나시면은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점, 의문점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아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전통의 특례 입시 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이자 매년 입시 지도를 통해서 스카이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베테랑스 에듀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으로 힘입어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200여 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입시 세미나를 성공리에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이 하반기 설명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베테랑스 에듀 특례 입학 공략 세미나에서는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1부에서는 각종 통계 수치와 이 어떤 지표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동향과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법한 24년도 전형의 합격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4년도 12특 3특의 그 어떤 내용적인 수치, 통계 수치를 통해서 25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과 함께 전반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가 사실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좀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대체안이 3특, 12특 특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활동증빙 서류를 잘 활용하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대학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년도 항도 내년에 대입 전형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수시, 수능 이런 친구들이죠. 그리고 전국 계열이에요. 알 수 있는 거는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대학들도 선발하는 모집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 전년도 대비 4,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거의 5,000명 정도죠. 올해도 내년에도 3,362명이 적게 모집을 할 예정인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이고, 그리고 수능 수시를 보는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 재외국민이 있어요. 529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3특, 12특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수도권 중심에 있는 대학들로 지원이 굉장히 몰리고 등록을 하다 보니까 3특, 12특 학생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심에 있는 대학들을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인원과 지방거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특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특의 지원 현황이에요. 앞으로 지원 현황, 그 다음에 등록 현황, 3특 지원 현황 이런 식의 순서로 나타날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 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의 자료를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설명회상에서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자, 20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쭉 지원 통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곳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총계는 4,000명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계속 쭉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을 해서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8,000명 그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노란 색깔 표시가 되어 있던 아이들이 뭐냐면 그 대학들이 서류 전형 변경으로 대학이 됐는데 지원자들이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원래 집필 시험을 보다가 서류로 바뀌었고, 그리고 숙명여대도 역시나 약학부의 선발로 말미암아 45명이나 늘었죠. 통실대 역시나 49명이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탑 1, 2, 3를 이렇게 지금 계속 밟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등록 인원은 좀 어떨까요? 12년 특례의 실등록 현황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한 성균관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 학교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글씨가 작죠. 근데 이게 좀 참고자료나 이렇게 설명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쭉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고려대학교가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12년 특례 지원 인원수, 등록 인원수 이 인원이 계속 83명, 58명, 37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여기서 하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연구대를 동시에 보통 합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연대는 계속 등록 인원들이 늘고 있고 고대는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연세대 쪽으로 좀 더 몰려있지 않은가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외의 대학교들에 대해서 실등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보면요. 21년도의 등록 인원은 1190명, 22년도 1213명 이렇게 해서 느는데 등록 인원들을 보시면 어때요? 소폭 증가를 했어요. 지원 인원을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대폭 증가를 하고 있죠. 지원 인원들이 늘어나는 이 인원수에 비해서 등록 인원이 적다라는 건 뭐냐면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위권 등록을 하는 인원들이 일정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 인원이 아무리 더 많은 인원 지원을 해도 다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다라는 점. 12특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상위 상위권을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3특 한번 볼게요. 지원 현황 쭉 한번 봐주시면 되시고요. 지원 현황들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23년도에서 200명이었던 숭실대가 24년도에 295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예상하시죠? 서류 전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원 인원수가 이렇게 쭉 늘었습니다. 자, 각각의 대학들에 관심 있는 대학들이 있으실 테니까 통계표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소개예요. 이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중심 대학교들이죠. 전국이 아니죠. 근데 거기 했을 때 우리가 다 관심 있는 대학교들이 대부분 있을 건데 전체 24년도에 지원을 했던 인원이 6,935명, 즉 7,000명 정도가 되고 선발한 인원들, 등록 모집 정원이 보았을 때 1,0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대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특의 인원이.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보십사 이렇게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원의 특징에서는 첫 번째, 뭐 조금 줄기는 했어요. 23년도에서 24년도 전체. 아까 전에 뭐 7,000명이라면서요. 그거는 수도권 지원 했을 때, 이건 전국으로 보았을 때 3특 총 지원 인원자는 이렇게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팍 줄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류 전형 변경대학 득실이죠. 숭실대는 늘었어요. 지원 인원이. 동덕여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성여대는 약대를 5명이나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전체 84명 지원한 인원 중에서 60명이 약대를 지원했다. 이 정도의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절 때의 면접에 대해서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연고대 제외하고는 면접 보는 학교가 없잖아요. 연고대가 재시문 기반 면접인데 이것도 원래 코로나 시기에는 자기가 찍고 동영상 업로드하는 형태였죠. 간소화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고대는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면접과 두면 앞에서 이걸 직접 대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대도 학교에 가서 어딘가에서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연고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된다. 면접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연고대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특의 등록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등록 현황이에요. 이거 보시면 정원과 등록 인원이 차이가 나는 대학교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특이 최상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연구, 서성 한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6개 대학 다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상위권,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요. 추합이 굉장히 목마릅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추합이 목마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 한번 볼까요? 여기 쭉 보시면은 전체 세종대학교가 정원이 49명인데 3특 정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선발 인원이 29명, 20명이나 비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원과 등록 인원이 차이가 갭이 많이 날수록 뭐예요? 취업률이 높다라는 거라거든요. 이 지표들을,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의 대학교들이 있을 때 취업률이 어느 정도의 대학교들, 어떤 대학들이 높겠구나라는 거를 꼭 활용하십사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있는 대학들 더 갈수록 지방거점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갔을 때 등록 인원들 3특이어도 어때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지원 인원도 이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는 등록인원 약 1,500명 정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3특 전체로 봤을 때 1,500명 정도가 내 경쟁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아까 그 대학들이 학교의 정원과 등록 인원들을 명시를 하더라도 실제로 몇 명이 추합이 돌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딱 7월 달 원서 쓰고 9월 달 초에 입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최추합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모든 커뮤니티에는 이 학교를 썼는데 내가 추합이 이 학교는 어디까지 도나요? 몇 번까지 도나요? 나 대기번이 3번인데 이거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중앙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가 추합을 공개 오픈을 합니다. 22년도, 23년도 다 이렇게 자료를 공시 오픈을 하니까 추합에 목마른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동대도 공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12특과 3특을 했으니까 이제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차례예요. 3특이 되지 않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형태, 일반 수시, 수능 체제 없어도 솔직히 힘들어요. 딱 4개입니다. 연대 국제형, 이대 특기자, 국민대 어특, 그 다음에 한동대 글로벌, 이렇게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표가 이거예요. 22년도, 23년도 딱 봤을 때 해외고로 합격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조금씩 줄었어요. 조금씩 줄고 이 친구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뭐냐면 이 전체 모집하는 정원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3특이 안 되는 학생들 꼭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특, 3특, 그 특례가 안 되는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예요. 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뭐 특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뭐 생기부가 없으니까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똑같은 정량 평가상으로 똑같은 점수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변별력의 요소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24년도 전형, 올해 전형에서부터 다 폐지가 됐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활동증빙 서류를 활용하고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 학교들마다 너무나도 다양해요. 보시면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대부분 이제 원하시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이게 제출을 하고 쓰고 뭐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리스트형입니다. 자, 리스트형은 말 그대로 그 뭘 했는지만 요약만 해서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교가 첫 번째로는 중앙대 10개까지 낼 수가 있죠. 한양대 15개까지가 낼 수가 있고요. 고려대 10개까지 낼 수가 있는데, 고려대는 앞에 있는 학교들과 다른 게 교내 활동, 교내 수상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리스트형에서의 노하우를, 팁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적표상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클럽이나 수상 경력들 중에 일부가 성적표상에 나오죠. 근데 그 성적표상에 나오는데 여기 어차피 서술을 할 수가 있나요? 서술할 수가 없어요. 여기 중앙대 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비고 50자 이내이지만 이거는 컬리지보드 아이디나 패스워드, 뭐 리포트 나올 예정이다, 아직 안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거예요. 확인용입니다. 확인용.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안 그래도 학생들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겪다 보면 20개 있고 30개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10개만 추려야 되는데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거를 어차피 기재 서술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또 적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빼고 여기다가 적는 것도 노하우라는 걸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기술형 볼게요. 기술형을 보는데 약간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대학이 있냐면 외대, 12특의 외대는 100자 이내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100자 이내로 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동국대도 역시나 10개까지인데 뭐 200자 이내로 활동 내용에 대해서 뭔가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도 300자 이내인데 앞에 있는 2개 학교와는 달리 서강대는 객관적인 사실만은 진술을 해라. 개인의 감상평이나 뭔가 나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노력해서, 이런 거 적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술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형은 요약형, 리스트형과는 달라요. 리스트형과는 다르게 성적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다 나오든 안 나오든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인 거예요. 하이스트 오너롤 이렇게 쓴 다음에 10학년, 12학년까지 활동, 12학년 때 클럽 회장 역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클럽 회장이라는 게 학교에서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더십을 어쨌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는 굳이 내가 막 주관적인 서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기술형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형이 더 있어요. 뭐냐면 기타형입니다. 리스트형도 기술형도 아니고 뭔가 약간 2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대표 학교는 성균관대가 이렇습니다. 성균관대의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처음에 이제 요강을 딱 봤을 때는 5개만 적어낼 수가 있다고 해서 야, 이거를 5개로만 어떻게 적어내지 했는데 막상 이 양식을 보니까 어학 증빙 자료 5개 적을 수가 있고요. 표준어학 역자료 5개 적을 수 있고 활동 증빙 자료 5개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5개예요. 15개가 다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년도보다 오히려 개수상만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늘어난 개념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고 대놓고 써있죠. 어학, 표준화 이거 5개 적을 수가 있고 비교과,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연대의 차이점은 뭐예요? 성균관대와 차이점은 교내활동 위주로만 기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생기부의 형태를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형태 달라요. 적는 방식 달라요. 글자 수 달라요. 다 달라도 표준화, 어학, 교내 이런 것들을 다 적어낼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뭐예요? 내신 A학교와 B학교 똑같은 4.0 만점에 둘 중에 누구를 더 위로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 항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활동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각각 리스트의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잘 적용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년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 글로벌 캠퍼스 26명에서 17명으로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요. 내년부터요. 근데 대신에 서울 캠퍼스가 41명에서 50명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납니다. 3특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국대 내용 보시고 연세대 내용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 여기에서 이화여대가 25학년도 내년에 과학특기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제학부 특기자는 살아있어요. 어학특기자야 뭐 재정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국제학부 특기자만 남게 되는데 올해 이제 24년도보다 54명 선발했던 게 43명으로 축소 선발을 하게 된다. 근데 다행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예비 합격이나 뭐 총합격이나 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죠. 그런 추가적인 사항들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베테랑스 교육연구소 블로그에다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일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수치를 통한 동향과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특징은 2부에서 구체적인 합격 사례를 통해서 잡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